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조지은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 믿었건만 주말 사이 나온 5월 CPI 지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재봉쇄 이슈까지 또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유럽 시장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한 가운데 이번 주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증시 또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합니다. 네, 양지수 지금 현재 예상대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54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1.77%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1.89% 하락하면서 853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2,600선 회복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안에 코스피 2,600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 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 임성현 파트너, 황현수 차장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은 소통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바로 매매 시그널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바로 직전까지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벌써부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낙폭을 좀 만회해 줄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지난 주말 금요일은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이제 3%에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상승 섹터 없이 하락 섹터만 무려 4%가 넘는 섹터도 굉장히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락이 높았던 섹터라고 하면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오히려 이제 수혜 악재 부분들로 작용이 됐던 인미 소비재 부분 그리고 자재주가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높였던 IT주, 금융주들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이 높았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증시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회 전략보다는 전반적인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증시의 커플링 현상과 디커플링 현상이 국내 증시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 그리고 하락 증시에서는 또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투자를 하신다면은 특히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던 5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41년 내 최고 수준인 8.6%까지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지난 4월 8.3%에서 5월에 좀 더 높은 상승 수치가 나타났었고요. 오히려 전월 대비했을 때도 예상치가 0.7%에서 1%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이르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안정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향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들도 충분히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다 보니 증시에서는 이런 어떤 공포 심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를 지금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의 악재는 계속 단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기 성장률까지도 하향 조정을 계속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의 어떤 지수격을 살펴보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증시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증시 악재성 요인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슈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16일까지 이제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가 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ST큐브라든가 바이오톡스텍이라든가 나이백, 파맵신과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또 전반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원숭이 두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이 조금 영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커플링 현상보다는 디커플링 현상이 강해졌을 시기에는 개별 종목 장세 중심으로 가셔야 할 것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종목을 선별하실 때 이제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대비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임금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과도한 주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또 매도를 또 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 IT 섹터가 S&P 500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IT 기업들이 하락이 굉장히 짙어지는 원인은 결국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이런 어떤 기술력에 대한 상호 성장성의 감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ETF 상품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지수에 추종을 하는 어떤 펀드 상품이나 ETF 상품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시면서 종목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현재 손실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단기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대응을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종목, 단기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 접근하셨다가 오히려 물린 상황에서 장기로 밀고 가겠다는 전략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오늘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증시 자체가 계속 연일 하락을 하는 증시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좀 다소 다급한 마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중을 굉장히 높이시는 분들이 단일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면서 빠른 차익 실현과 빠른 순환매를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비율 분산과 그리고 현금에 대한 보유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지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당장 다가올 FOMC에서는 이제 0.5% 가량의 0.5% 가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부분이 약 60% 가량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0.75%포인트까지 상승도 충분히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블랙아웃 기간에서 확정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시급성 그리고 다가올 7월에 국내에서 진행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에서의 어떤 악재성 요인을 방어하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당장의 매력적인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1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글로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현재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수도 지난주 좀 리뷰를 해보면 2600선을 내준 이후로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강달러 현상 그리고 중국의 재봉쇄 이슈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악재가 겹치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더욱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이탈은 없을 것이다. 좀 그 확률이 낮을 것이다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확실히 좀 두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떴다고 하니까요.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대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2.08% 하락하면서 2,541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2.23%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8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개장 상황 좀 보여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좀 각오를 하고 시작하긴 했는데 양지수 이렇게 좀 빠지니까 무섭네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상했던 대로 잘 빠지고 있고요. 저는 이미 이 시장이 빠질 거를 예상을 해서 6월 2일 목요일 날 지지난주 6월 2일 목요일서부터 현금화 대응 30%를 하라 그랬고요. 지난주는 월요일 날은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현충일 없었으면 그때서부터 현금화 대응 50% 얘기했을 텐데 하여튼 지난주 화수목금 계속 오면서 시장 박살날 거다,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 계속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한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상대로 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현금화 대응 최소 50% 하라 그랬습니다. 현금화 대응 50% 잘 되어 있다면 지금 이제 기회의 장이에요. 빨리 지수가 1차 지지라인 2,400으로 빨리 내려와 주는 게 좋고 슈팅 걸려가지고 2,370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기는 2,00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어쨌든 현금을 50%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좋은 장입니다. 어쨌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지금에서라도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되느냐? 늦었어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수익 권역이 있다. 당연히 그러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수익 권역에 있는 종목은 뭐가 갖고 있습니까?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질 텐데. 그러면 수익에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있다면 거의 없을 거예요. 2,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아직까지 수익 권역에 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손실이 한 10% 안쪽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현금화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현금화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손실이 계속 나가지고 누적으로 마이너스 30%, 40% 된 종목들이 많을 텐데 늦었어요. 지금은 그런 종목들은 현금화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지난주당 지지난주에서 손실이 적었던 종목들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버틴다고 해서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수가 더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제 채널 보게 되면 빅스텝 얘기나 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S 공포가 해갖고 등등등등 경기 침체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미 지난번 강연회에서도 서울, 대구, 부산 그러니까 5월 7일, 5월 14일 서울역 강연회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데 저거 분명히 거꾸로 잡아드는 안 좋은 얘기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결국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5월 7일, 5월 14일 서울역 강연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5월 중에 또 6월 달이었나요? 하여튼 최근에 이제 대구 부산 강연에 가서도 시장이 박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단타만 쳤다가 시장이 어디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빠질 거니까 결국은 박살이 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얘기한 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공개방송과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도 다 얘기를 해줬죠. 예상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정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빅스텝으로 가는 흐름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흐름들, 얘기 나올 거고,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로 계속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매매를 하다가 물렸었어도 아직까지도 버틸만한 쪽이 이쪽이겠네요. 에너지 관련주, 사료 비료 관련주들. 그나마 이쪽이 버틸만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다시
쿵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얘네들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란 얘기야. 아직 플러스가 난다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있다면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면은 그렇게 현금화 대응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충분히 빠지질 않았습니다. 2단계 하락 시작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2600이 깨지는 자리가 1단계 하락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 화요일부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에 1단계 하락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2550이 무너졌으니까 2단계 하락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락의 단계는 10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단계 하락 시작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안전한 자리가 아니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반등을 주는 척을 하더라도 이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더 밑으로 때리기 위해서 밑으로 세게 때리기 위해서 살짝 반등 주는 척을 하는 거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질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거나 아니면 아주 초단타를 할 수 있을 사람들만 해야 되고요. 초보자들은 갖고 있다가 더 깨지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질문 들어온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그 K2 전차 그 폴란드 수출 기대감으로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 지수가 빠져서 그런지 얘도 뭐 힘을 내지를 못하네요. 뭐 조금 밀리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현대차 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벌 중공업 업체이고요. 철도 차량이라든지 완제품을 제작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고속전철, 전동차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 철도 사업 외에도 전차, 전투 차량, 무기 체계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방위산업과 자동차 및 그 제철 설비 등을 공급하는 플랜트 사업도 영위하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쪽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K1, A1 전차, 그다음에 K2 전차, 그다음에 교량 전차, 군안 전차 뭐 이런 거 뭐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철도 차량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객차, 뭐 경전철, 뭐 고속전철, 전동차 각종 이런 부분들 만들고 있고요. 군수 장비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차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 수출 기대감에 올라갔던 건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팔아야죠, 뭐, 그쵸?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다면은 안 팔아도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요. 만약 물려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만약 크게 물려 있다면, 갖고 있다가 뭐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빠져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 아니 싶고요.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나중에 한 18,000원까지 조정받으면은 단타치로 들어갈 사람들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관망으로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DL인데요. 2021년 1월에 인적 분할을 했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대리 DL 변경 상장을 지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뭐 DL 케미칼, DL 에너지, 뭐 그레드 호텔 앤 리조트 등의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DL 케미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뭐 그런 이제 화학 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뭐 그래 하여튼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슈는 이제 미국 그 화학 회사인 크레이튼을 100% 연결 편입에 따른 그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일단은 그거에 따른 이제 이익이 뭐 기대가 된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일단 컨센서스를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올 연말과 내년에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차트는 좋은데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잘 버티죠. 만약에 수익으로 갖고 있다면 한 67,000원 안 깨지면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차트의 모양입니다. 뭐 시장이 뭐 웬만큼 박살나지 않으면 얘도 쉽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나마 강한, 지금 장에서 강한 패턴의 종목인데, 수익으로 있다면 가져가시면 되지만, 이걸로 신규 매수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들이 6만 원까지 빠지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 6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서는 단타 치려는 사람들은 그냥 접근 안 하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의뢰가 들어온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라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예상은 좀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양지수 2%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주말에 열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됐는데 CPI 지수가 이제 급등을 좀 했던 최고 41년 만에 최고치 갱신을 좀 했죠. 그렇지만은 현재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14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15일 날 발표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15일 날 FOMC 회의 결과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어떤 기로점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이제 이런 흐름을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8월 15일 정도, 6월 15일 정도의 변곡점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나 이제 거래소 지수나 이제 큰 폭의 좀 하락이 좀 됐는데 좀 다소 이제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추가 저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또 화두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인 접근들 좀 필요해 보인다는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먼저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자율주행 쪽하고 카메라 모듈 쪽이죠. 물론 그 내용들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현재 진행한다는 뉴스, 그다음에 삼성전기에서 카메라 모듈 수주 이런 두 개가 연달아 좀 나와주기 때문에 오늘 장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쪽 관련된 내용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데 특별하게 이제 좋은 종목군들은 캠시스 하고 모트렉스 이런 종목인데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후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좀 좋다 하는 점에서 한번 후발적으로 순환매가 들어갈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한번 주목을 한번 보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은 내비게이션 관련된 내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아다스라고 하죠. 이 관련된 연구도 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도 합니다. 이쪽 이제 기업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지난 주말에 큰 폭에 밀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해주고 있죠. 차트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시도하면서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운봉의 형태를 이제 감싸는 어떤 흐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운봉이 전체 하나의 진폭의 이제 진폭으로 보면은 중심 위쪽을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정이 되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캠시스 다음에 차트가 잘 갖춰주는 종목군들을 보자면 현재 프론티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프론티어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상승 형태가 좀 있고 오늘 이제 숨고르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의 어떤 약세가 하루 이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합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보합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좀 있는 숨고르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자율주행,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 오늘은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섹터를 한번 보면은 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고려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대표이죠. 고려산업, 한일사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쪽에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료 관련된 종목이 오늘 이제 순환매로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같은 경우도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큰 상승 뒤에 조정, 그 다음에 이중바닥까지 좀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21선을 좀 해보게 됐는데 지난 주말에 캔들이 상승 삽발 형태가 좀 주어졌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강조를 드렸던 인플레이션 어떤 화두 종목이 좀 있습니다. 팜소리하고 이지홀딩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한탑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팜소리 같은 경우도 이 곡물 관련된 내용이 되죠.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세계 3대 곡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수출 봉쇄 조치, 그다음에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라니나 그런 영향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곡물가가 안 좋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7월이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7월 작년 재고분이 7월이 되면은 좀 밀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바닥 나죠. 그래서 7월 이후에 한번 크게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곡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팜소리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했다 절반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이제 삼중바닥을 형태를 보이고, 상승 삽발 형태가 나와주고, 오늘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선에 올라타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이지홀딩스. 아직까지는 이지홀딩스는 조용하지만은, 팜소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올라갈 여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삼중바닥 형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대성에너지나 GSE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강세, 그다음에 천연가스 강세 이런 요인 때문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GSE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때문에 카메라 모듈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순환매 종목분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관심 종목은 이제 프론티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쪽하고 인플레이션 쪽에 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이 좀 됐지만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오늘 내일 또는 FOMC 결과가 하나의 중요한 기로점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저번 달
6월 15일 정도가 변곡이었습니다. 오늘이 6월 13일 정도 되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짱바닥 가능성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장 점검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지금 더 낙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2.22%, 2.91%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전일 미국 시장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조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비우호적인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약세 시장의 수급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역시 지금 현재 1284원까지 상승한 모습이라서 전고점까지 근접한 수준이다라는 것이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조금씩 정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 하락하고 있지만 보험 업종만 조금 방어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종목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금이 신규 유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테마성 섹터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개별주 장세, 개별 테마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마성 섹터에 주식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급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지키는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이런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자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장에도 자율주행차 가고 있는데요. 모트렉스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큰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그 하락폭이 조금 더 크네요. 네이버와 카카오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기술주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이유가 뭘까요? 기술주의 하락은 미국의 긴축과 그다음에 금리와 계속 연동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미국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 거의 기술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긴축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감은 직접적으로 성장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말씀해주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터넷 성장주로서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분류되는 인터넷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면 담고 싶은 매력적인 종목으로 카카오랑 네이버를 꼽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 담을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두 종목 모두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기술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주가 변동성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요. 매수를 보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탐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여쭈어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3.25%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현재 3.33% 하락하면서 2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FOMC 정례회의도 일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요일장 미국장과 함께 커플링이 되면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FOMC 이후의 일정을 보면 시장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략 대응 어떻게 크게 보고 계십니까? 금일에 전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금일에 국내 시장 하락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가 그나마 조금 인플레이션을 피크아웃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시장 예상보다 높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6월에 이어 9월에도 연준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기대된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 FOMC 연준의회에서 어떤 그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시장을 상승 추세로 돌리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전략을 세우기로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 속에서는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일정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누리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2분기에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의견들도 있었는데 차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좀 짧게 보는 전략에서 보고 계시는 산업군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를 살펴보자면 선의 의류 쪽에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줬었던 게임 섹터 내에서 신장 모멘텀이 있는 크래프톤 정도, 그다음 오스템 임플란트 그동안 여러 가지 조금 노이즈가 있었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근시안적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2분기 어닝 시즌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추려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단기간에 또 1,280원까지 치솟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오후장까지 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장 전략까지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부터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후장까지 약간의 그런 외국인의 현물 선물 포지션을 잘 살피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과 주식이 대부분이신 분들이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해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지수 현재 코스피 2.26%,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7%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수 선물도 보니까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구원투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TV 업사부 김성남 인사드립니다. 네, 업사부님께서 지난주 내내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현금을 좀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때그때마다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장세를 보니까 주식 100%로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사실 아무리 많이 경고를 해드려도 어쨌든 제가 우리 방송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많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아주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오늘 지금 코스피에 858종목이 하락합니다. 43종목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1377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85종목이 상승하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시던지 간에 모스트렉스다 아니면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팜스토리 이런 종목분들 한율사료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게 아니라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9개 혹은 10개가 모두 하락할 수 있는 날인 거죠. 그리고 전 저점을 저런 식으로 이탈시키고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손절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절을 치자고 하면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됐던 겁니다. 할 수 없을 거야. 분명히 이제 저도 이 주식시장의 분석만 하고 또 직접적인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경력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저 위에서 그나마 내가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요 위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확보하자고 하면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다면 그죠? 저렇게 떨어질 거를 알았다면 아마 그때는 현금 확보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을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현실되어버린 요 현 상태에서는 어찌할까요 이제? 어쨌든 앞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이라도 정말 죄송하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파생 매매에 대한 공부도 좀 시작을 해보시고 매매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어쨌든 공부가 필요한 그런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파생 매매도 공부를라도 좀 해보셔라. 그 시장을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의 큰 시장의 움직임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제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으니 그래서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놈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전체를 10% 팔면 10%, 그죠? 전체를 30%를 팔면 30%의 현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세요. 그리고 주식 단타는 어떻게 할까요? 주식 단타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서 오늘 시세 안 주면 던지고 현금 들고 넘어가세요. 왜요? 개파락으로 이렇게 하락을 버리면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앞서서도 우리 좋은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 이슈를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분들에서만 진행을 한다거나 그날 센 테마 정도에서 진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어찌하겠습니까? 현실 돼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부디 멘탈 붕괴 오지 마시고 현재라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진행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멘탈 잡고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3.25% 떨어지고 있고 현재도 지금 저점에 깨거든요. 그러면 바닥 잡히면 네 맞습니다. 바닥만 잡으면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가진 현금을 모두 쏟아부어서 주식을 왕창 잡을 수만 있으면 금방 만회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현금 비중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바닥을 잡는 것도 아침 9시부터 3시 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정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30분의 오차 없이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능력이 되고 경력이 좀 많고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좀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것도 조금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개인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울 거니까 우리 서울경기 TV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좀 틀어놓으시고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아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혹시 바닥이지 않을까요? 오늘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그랬잖아요. 미국이 크게 한번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죠. 2주 전 목요일. 그때 이유가 똑같은 이유 가지고 희망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 상황이 바뀐 게 없고 지표로 나온 값이 CPI 값이 지금 미국의 41년 만에 최대치.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주가가 이미 2020년, 21년 초반까지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현재 경제 상황과 비교해봐도 돈의 이동성의 힘으로 많이 끌어올려져서 현재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현금을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목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21선을 다시 재돌파하거나 오늘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만 밑에 완전히 크게 떨어져서 투매가 나와서 이제 바닥이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는 아주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라는 의견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저점이 아닐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을 냉정하게 좀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투자자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사부님 오늘 장에서도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특징적인 종목은 있겠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상에서는 오늘 포착 종목이 없습니다. 포착 종목이 없고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지금 팜스토리, 팜스토리가 오늘 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기적이든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계속 무너질 때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들 식량난 문제, 에너지난 문제. 그쵸. 요것 말고는 크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난,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그나마 가장 좋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팜스토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부분들에서 혹시나도 시세 부분들을 좀 제대로 못 보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흐름들이 좀 잘 올라가니 좀 보셔야 될 거고 지금 만약에요 이 팜스토리가 21선을 지금 돌파를 했는데 팜스토리 21선을 돌파하고 마무리되거나 하여튼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성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져 있고 사실 오늘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신성홀딩스 내지는 샘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신성홀딩스는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고 샘표도 아까는 한 5만 원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6만 3천 원대로 저항대까지 와버려서 이런 것들은 오늘 현 시간에서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군들이 돼버려서 현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팜스토리 오히려 혹은 효성호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특히 이제 팜스토리가 훨씬 더 좀 좋아 보입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3,95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라인 정도에서는 아래쪽으로 깔아서 단기적으로 소량 정도는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냥 오늘 매수해서 오늘 3% 정도 이상 수익 주면 팔고 나서 현금 들고 또 내일을 맞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아까 전에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현금 만들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계좌 상황에서 마이너스 20%, 30%, 40%까지 된 종목들도 누군가는 그렇게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파생매매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부분에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푸시라는 종목이 오늘 118%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만 현재 118%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생매매는 큰 돈을 투자하기는 매우 위험해요. 100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봤으면 오늘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100만 원어치 들어가져 있는 게 현재 118만 원이 수익일 거거든요. 이런 종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 계좌에서 플러스를 내고 있는 종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전체적인 멘탈이 붕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뭐라도 하나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가 극심한 우울증이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가 단순히 차트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멘탈 관리 제대로 못하면 그거대로 또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파생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좀 해보시죠. 매매를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런 대안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김성남 업사부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또 돌파구를 찾는 법 업사부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서 정말 주식 투자는 멘탈이 절반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수 계속해서 연중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